1966년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을 들고 왔는데요. 존슨 대통령이 당시에 들고 왔던 선물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요즘 아이들 장래 희망 다양하죠. 의사, 변호사, 공무원도 있지만 아이돌이 아무래도 제일 가는 꿈이고 또 유튜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꿈이나 장래 희망이 상당히 한정적이었어요.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과학자, 군인, 대통령 이런 정도가 있었고, 또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간호사, 선생님 이런 꿈들이 있었죠. 성별 따라서 이렇게 갈린다고 의아해 하실 수 있지만 시대상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 또래에서는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특히 과학은 이 남자아이들, 그 중에서도 공부 좀 한다 하는 남자아이들은 항상 선망의 대상이기는 했습니다. 만화 영화를 보면 항상 좀 엉뚱하지만 아주 신기한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과학자가 있었고요. 또 사이보그를 만들어내는 아주 악당 과학자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맞서는 아주 착한 과학자도 늘 등장했었죠. 그리고 아주 오묘한 화학 원리를 이용을 해서 위기를 헤쳐나가는 우리의 맥가이버 오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당시에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그냥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학문이라서가 아니라 과학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뭔가 좀 영웅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과학자들의 밀집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대덕 연구개발특구 그리고 대덕 연구단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올해로 대덕 연구단지가 첫 삽을 뜬 지 무려 5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1973년에 대덕 연구단지를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첫 삽을 뜨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발전 확장해 왔는데요. 대덕 연구단지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이스트 국책연구원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죠. 그리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산실이다라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이 지금 현재 대덕 특구로 발전하게 된 혹은 확장하게 된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는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실 대덕 특구, 대덕 연구단지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정부 부처에서 만든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당연히 과학기술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한 정부가 시작을 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굉장히 흥미롭고 또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여기에는 국제정세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계를 돌려서 한번 1960년대로 가보죠. 1960년대 한국은 그야말로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96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158달러, 그리고 당연히 북한보다 못 살았죠. 한국 정부는 정부 주도로 경제 발전을 위한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요. 장면 정부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박정희 정부에서 이어받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값싼 노동력과 단순 노동에 집중한 경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탈피를 하고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서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라는 것이 이 계획의 중심 내용이었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말에 따르면 절망과 기아선상에 서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겠다라고 국민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962년 1월 5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돈, 그리고 훌륭한 두뇌를 가진 인재입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그 많은 돈과 또 인재는 어떻게 구할까요?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이 린드 B 존슨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첫 번째 방문은 아니었어요. 1961년에도 방문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이 전무했었기 때문에 외국의 민간 항공기를 타고 또 군 수송기를 타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흘에 걸쳐서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65년에 방문했을 때는 굉장히 다른 대우를 받았죠. 그때는 존슨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도 내줬고 의전이라든지 경호 그리고 공보 담당관까지 직접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를 꼼꼼히 존슨 대통령이 직접 체크했다고 하죠. 정말 극진한 대접을 해준 건데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에 한국군을 파병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죠.
5월 18일 오후 회담이 끝난 후 존슨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공동선언문을 내놓습니다. 14개의 조항으로 담겨 있었던 내용인데요. 주 내용은 한국군을 베트남전에 파병한다. 1억 5천만 달러의 경제 지원을 미국이 한국에게 해준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 였습니다. 당시에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불거져 나오던 때였기 때문에 한국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대서특필을 했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12번째 조항인데요.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우수한 한국의 과학자들이 한국에 가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국의 공업기술 및 응용과학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존슨 대통령의 과학 고문을 직접 보내서 조사해서 파악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한국에서는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그리고 경제 원조, 주한미군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 첨예한 이슈였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곤 했어요. 그래서 이 12번째 조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런데 사실 이 기술 고문 파견 그리고 연구소 설립 제안은 존슨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건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원래 이 정상회담 때 나오는 공동선언 같은 경우는 실무진이 먼저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한 다음에 정상회담에서는 그냥 정상들끼리 마지막 조율만 하고 같이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갑자기 이게 제안이 되고 그것도 미국의 존슨 대통령에 의해서 마지막에 공동선언문에 채택이 됐을까요? 박 대통령의 방미 전 존슨 대통령이 자신의 과학 고문을 불러서 한국의 대통령이 방미를 하는데 뭔가 그쪽에 제안이나 선물을 해야 될 것 같다. 무엇이 적절하겠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슨 대통령의 과학 고문은 자신들의 연구진과 함께 논의에 들어갔다고 하죠. 존슨 대통령의 과학 고문이 내놓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수로서의 경험에서 보건대 한국에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많습니다. 한국이 경제 발전을 빠르게 이루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산업기술을 위한 과학기술연구소를 짓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혹은 일하고 있는 우수한 한국 과학자들이 고국에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슨 대통령이 이 제안을 굉장히 반겼고요. 그렇게 해서 12번째 조항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때 이런 의견을 낸 사람은 바로 도널드 호닉 박사인데요. 호닉 박사는 미국의 원자폭탄 프로젝트인 맨하탄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었던 인물이죠. 브라운 대학교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도 교수를 지내면서 한국 학생들을 가르친 바가 있고 그래서 그때 한국의 학생들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런 인재들이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한국의 산업,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할 것이다 라고 믿었고요. 그래서 호닉 박사가 존슨 대통령한테 이런 제안을 했죠. 그리고 그해 7월 호닉 박사는 전격적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과학기술연구소를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어떤지 조사하고 또 존슨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죠. 한국이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또 밑바탕이 되었던 근간입니다. 베트남전 파병이라는 아픈 역사를 가슴에 묻고 탄생한 한국 과학기술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많은 전문 인력 그리고 연구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학기술 발전이 산업 발전 그리고 경제 발전의 근간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예 과학기술을 위한 자립형 도시를 건설하자라는 대담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일종의 하나의 자족형 도시를 만들자라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지정하게 된 곳이 바로 충청남도 대덕군입니다. 원래 대덕연구단지의 이름은 대덕연구학원도시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한국 최고의 과학 두뇌들이 모여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도시인데요. 1973년 이 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첫 삽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1973년 뭔가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석유파동이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대덕 연구학원 도시 계획도 자초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 계획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지금의 대덕 연구단지가 설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올해 50주년을 맞게 됐죠. 그렇게 연구단지 조성 및 연구소 건설 사업은 계속됐고요. 이게 1980년대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덕 연구단지에 처음으로 입주한 연구기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정답은 1978년에 입주한 한국표준연구소입니다. 지금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표준? 네, 1966년 10월 31일 존슨 대통령이 한국에 또 국빈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선물을 들고 왔는데요. 바로 표준 분동 세트 그리고 5m 자였습니다. 모두 측정을 위한 도구들이죠. 산업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표준의 체계가 확립이 되어야 한다라는 존슨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선물이었죠. 사실 지금은 많이 언급하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한국 표준, 코리안 스탠다드 이게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그렇다면 표준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영국의 런던에 가시면 꼭 들르는 관광 명소가 있죠. 타워 브릿지입니다. 이 타워 브릿지는 1901년 존 울프 메리경이 설계를 하고 또 설립을 했는데요. 당시에 정말 잘 나가던 대영제국의 위용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설계를 맡아서 진두지휘했었던 베리경이 당혹감에 빠집니다. 타워 브릿지 건설을 위해서 공수했었던 부품이라든지 구조강 이런 것들이 모두 제각각이었던 거예요. 튼튼하고 안전한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균일한 품질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어느 정도 품질이 되어야 한다, 즉 스탠다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제품의 규격화, 표준화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토목 엔지니어 협회를 설립을 한 후에 그 안에 엔지니어링 표준위원회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초의 국가 표준 제정 기관 브리티시 스탠다드 인스티튜트가 세워지게 되죠. 품질을 관리하고 균일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산업화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덕연구단지에 처음으로 입주를 한 것이 바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연구기관들이 입주를 하게 되죠. 1979년 럭키 중앙연구소, 현재의 LG화학기술연구원 같은 민간연구소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1990년에는 국립중앙과학관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 대덕연구단지는 어떻게 해서 현재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되었을까요? 대덕연구단지 산학연의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하고 가속화하기 위해서 2000년에는 대덕연구단지 인근의 대덕 테크노밸리 조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기존의 대덕연구단지 일원에 대덕 테크노밸리 그리고 대전 3사공단을 포함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출범하게 되죠. 이곳에서는 좀 더 다양한 연구와 학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정보통신기술, 나노, 바이오, 메디컬, 그리고 정밀기기 등의 여러 분야까지 그야말로 대한민국 첨단 과학기술의 본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덕특구에는 총 30여 개의 공공연구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400개가 넘는 연구소 부설기업, 2,356개의 벤처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물론 카이스트를 포함한 다수의 대학들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한 군데 모아놓음으로써 연구기능과 그 역할을 극대화하자라는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또 다른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또 그렇게 활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덕특구는 출범 시에는 연구소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는 기업 간의 연계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혁신 클러스터 생태계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경제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 수치를 좀 살펴보면요. 연구개발비만 해도 2005년 특구 지정 당시에 1조 8,131억 원에서 2021년에는 무려 7조 7,129억 원으로 뛰었어요. 국내 특허 출원은 2021년 누적 15만 8,912개로 2005년에 비해서 약 3.8배가 증가했습니다. 국제 특허 출원도 누적 82,288개, 2005년에 비해서 5배 넘게 증가한 거죠. 그야말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연구 개발의 최전선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는 대덕특구의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가 세계를 선도한 혁신성을 창출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대덕특구 미래 비전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대한민국의 산업발전 그리고 경제발전을 견인했던 만큼 앞으로 50년은 또 어떤 미래를 펼쳐가 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50주년을 맞은 대덕 연구개발특구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투자했었던 한국 정부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윗세대의 노력과 희생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과학기술 강국의 대한민국을 꿈꿔보는 건 어떨까요?